프레데터로 밝혀진 정발음이 저지른 사건들을 그의 시선으로 살펴보는 마우스 더 프레데터. TVN에서는 먼저 공개가 된 이후에 TVN을 통해서 본편이 대체 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파트 1에서는 한국이 사건과 관련하여 프레데터가 이 사건들을 어떻게 진행시킨 것인지 그 이면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내용이었고, 파트 2에서는 정발음의 과거와 더불어 파트 1에서 다루지 못한 정발음과 관련된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발생한 이야기들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이 등장하는 등의 본편에 영향을 끼칠 만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전에 드라마 본편을 보면서 의아함이 들었던 궁금증들을 해소해주는 장면들이 존재했습니다. 파트 1에서는 본편의 5화에 등장했던 한국이 사건과 관련하여 셜록 홈즈에서 벌어진 프레데터와 경찰과의 머리싸움 이야기가 풀버전으로 공개가 되면서 프레데터가 왜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지, 사이코패스 중에서도 왜 상위 1%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파트 2에서는 바름의 어린 시절이 나오면서 바름의 원래 이름이 재훈이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발음이 저지른 사건들을 하나씩 풀어가는 이야기들이 등장했습니다. 먼저 한서준이 정발음의 존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나치국을 치료해주는 과정에서 바름과 눈이 마주쳤는데 바름의 표정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한서준 또한 그의 정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수사에 진척이 없을 때 정발음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하나씩 흘리면서 수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완급 조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건의 주요 증거들이 정발음에게서 시작된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한편으로는 성요한의 이야기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는 분명 정발음이 진범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왜 알리고 있지 않았던 것이며, 정발음이 범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것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요한의 친구인 김준성을 왜 죽였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본편을 보고 추리를 하면서도 이것이 약간의 트릭같이 작용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제약의 살인이 이뤄지면서도 다른 인물에 대한 살인이 이뤄졌는데 봉희 할머니는 원인이 명확한 것에 비해 요한의 친구로 나왔던 김준성을 죽인 이유가 명확하게 등장하지 않아서 참 궁금했습니다. 그를 죽이게 된 이유는 바로 착각이었습니다. 본편에서 봉희 할머니가 요한의 집에 왔을 때를 생각해보면 당시 준성이 요한의 집에 외투를 두고 나갑니다. 이후 밖으로 나서려던 요한에게 봉희 할머니가 준성의 외투를 입고 가라고 했고, 때문에 요한은 준성의 외투를 입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외투를 입고 고무치를 만나 진술을 했고, 집으로 돌아오서는 봉희 할머니가 사진을 가져간 것을 알고 봉희 할머니를 쫓아갔으며 그곳에서 정발음을 만나게 되어 그와 출격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지속적으로 등장한 민트 향이 성요한의 향이 아니라 그의 친구인 김준성의 향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화의 이야기를 생각해 성요한이 김준성의 외투를 입고 있었기에 정발음은 민트향을 목격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투의 주인이자 민트향을 쓰는 김준성을 목격자로 착각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집으로 돌아온 성요한이 사월을 한 뒤에 성지은이 향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외투를 입은 상태가 아니기에 이것이 김준성의 향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성지은이 말한 향이 민트향이 아닐 다른 향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후에 구동성당에서 정발음이 다시 민트향을 맡았기 때문에 이 민트향이 확실하게 성요한에게서 느껴지는 향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성요한이 정말 똑똑한 인물이라면 정발음이 민트향 때문에 김준성이 범인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캐치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동성당 앞에서도 의도적으로 민트향을 흘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것이 힌트가 된다는 것을 몰랐다면 이후에도 성요한과 스쳤던 많은 장면에서 정발음 혹은 누군가가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 성요한에게서는 민트향이 풍겨졌을 것이기 때문이죠. 성요한이 민트향이 단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지속적으로 쓸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성요한이 민트향을 사용한 것은 어쩌면 의도적인 것이다 라고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정발음이 어떻게 김준성을 찾았는지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봉희 할머니를 죽였을 때의 목격자가 김준성이라고 착각한 정발음은 김준성을 죽임으로써 목격자를 모두 제거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구동성당 앞에서 민트향이 났을 때 놀랐던 것이고, 성요한의 집에서 봉희 할머니 DNA가 나왔다고 했을 때 그의 집으로 달려간 이유 또한 성요한이 진짜 목격자라는 것을 알고 그를 죽이러 간 것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김준성의 집에서도 성요한의 집에 있던 것과 같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즉 김준성은 성요한과 함께 이 사건을 개인적으로 수사하던 혹은 성요한에게 도움을 주고 있던 그런 인물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드라마 본편에 등장한 이야기가 모두 명확하게 등장한 것은 아니라서 아직 본편에서 이와 관련된 비밀을 풀어낼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모로 이런 기획과 이야기들은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정이 너무 촉박하여 더 좋은 퀄리티가 가능함에도 조금 서두르게 마무리했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마우스 더 프레데터는 사건의 이면을 보여주는 것은 좋았지만 많은 양을 함축해서 그런 것인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서 생략이 이루어져 사건의 모든 내막을 알기에는 조금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디테일들이 처음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지 담을 시간이 부족했던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동안 벌어진 사건들의 대부분의 비밀들을 모두 풀어질 것이라 생각을 했지만 모든 부분을 명쾌하게 풀어준 것은 아니라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진짜로 본편이 하겠죠. 재미있는 제대로 된 16화를 기다리며 저는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